3년 만에 신인 괴물에서 코첼라 참사까지, 그리고 다시 월드 투어 매진까지 르세라핌은 데뷔 2022년부터 하이브의 가장 큰 희망이자 동시에 4세대 케이팝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5인조 걸그룹 르세라핌은 사쿠라, 김채원,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습뮤직과 하이브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여정은 데뷔곡 피어리스에서 메가히트 안티프레자일을 거쳐 2024년 코첼라 보컬 참사 논란, 그리고 이지, 크레이지, 핫 3부작 앨범과 제이홉과의 스파게티 싱글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가람 학폭 스캔들과 라이브 실력 논란이라는 것엔 파도를 맞았다. 르세라핌은 2022년 5월 2일 미니 앨범 피어리스로 데뷔했다. 그룹명은 I'm 피어리스의 애너그램으로 자신감 있고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콘셉트를 선언했다. 2022년 10월에 발매된 안티프레자일은 그들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앨범이었다. 이 앨범은 100만 장을 넘긴 첫 앨범이 되었으며 당시 데뷔 그룹 중 가장 빠르게 미국 빌보드 200에 진입한 걸그룹이 되었다. 역경을 깨부수고 더 강해진다는 콘셉트는 그룹의 상징이 되었다. 2023년에는 정규 앨범 언포 기분으로 톱 걸그룹의 위치를 공고히 했으며 라틴, 팝, R&B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고 나일 로저스와 협업하기도 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르세라핌은이지, 크레이지, 핫3부작을 전개했다. 2024년 2월 발매된 미니 앨범이지는 시작을 알렸고 타이틀 곡이지로 빌보드 핫백에 처음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4년 8월의 크레이지와 2025년 3월의 핫은 팝과 댄스, R&B 색깔을 계속 발전시켰으며 새 앨범 모두 강력한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지 크레이지 핫 LP는 한국에서 118만 장 이상 판매되며 밀리언 인증을 받았다. 2025년 월드 투어이지 크레이지 핫은 그룹의 첫 번째 본격적인 월드 투어였다. 2025년 4월 19일 인천에서 시작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미국, 멕시코를 거쳐 총 27회에서 29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마닐라, 텍사스 등에서의 콘서트 리뷰는 무대의 장악력, 탄탄한 안무, 웅장한 연출과 뜨거운 분위기를 칭찬하며 라이브 논란 이후 눈에 띄게 발전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르세라핌의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데뷔 전 멤버 김가람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과거 동급생들이 그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고 욕설을 했으며 협박했고 장애인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고 폭로했다. 소습뮤직과 하이브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며 그녀가 악의적인 소문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고발 측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 문서를 제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2022년 7월 20일 회사는 김가람과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고 르세라핌은 현재 5인 체제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는 하이브의 대응이 너무 늦어 그룹이 데뷔 초부터 괴롭힘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스캔들이 대부분 가람 개인의 잘못이며 나머지 멤버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그룹을 제로부터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았다. 2024년 4월 르세라핌은 K-팝 걸그룹으로는 두 번째로 코첼라 페스티벌 공식 무대에 초대되었다. 데뷔 2년차 그룹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다. 그러나 공연은 즉시 논란을 일으켰다. 코리아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국제 매체는 그들의 보컬이 약하고 숨이 차며 음정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격렬한 춤과 동시에 노래해야 하는 어려운 구간에서 문제가 두드러졌다. 코첼라 이후 일부 한국 네티즌과 국제 K-팝 팬들은 그들의 실력에 비해 과도하게 푸시되었다며 이걸 콘셉트인데 라이브 실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김채원과 멤버들은 여러 기자회견에서 좋은 무대를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며 코첼라가 인생에서 가장 압박감을 느낀 무대였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한쪽은 코첼라를 구제 불가능한 대형 사고로 보며 그룹이 라이브보다 스튜디오 실력에 의존한다는 증거로 삼았다.
다른 한쪽은 코첼라가 야외 무대이고 라이브 밴드로 진행되어 음향 통제가 어렵다는 점. 많은 국제 아티스트들도 코첼라에서 실패했던 적이 있다는 점. 중요한 것은 이후 그들이 어떻게 개선하고 훈련하며 컴백하느냐이지 즉각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첼라 이후 2024년 한 해 동안 르세라핌은 일부 K-팝 커뮤니티에서 가장 미움받는 걸그룹으로 불렸다. 코첼라 때문에, 하이브 걸그룹이기 때문에, 뉴진스나 아일릿과의 갈등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이지 크레이지. 한 미니 앨범은 여전히 강력한 판매고를 기록했지만 한국 내 디지털 성적은 영향을 받았다. 크레이지 컴백은 안티가 너무 많아 기대만큼 폭발하지 못했다. 2025년 10월 24일 그룹은 방탄소년단의 제이홉과 협업한 싱글 앨범 스파게티를 발매했다. 언론은 이를 올해 협업이라 불렀으며 컴백이자 동시에 대중에게 보내는 고백과 사과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뮤직비디오는 스파게티를 벗어나기 어려운 매력의 은유로 삼아 재미있고 키치한 이미지, 토마토 소스에 목욕하는 장면, 혼란스러운 주방 등을 결합해 그룹이 스스로를 조롱하고 새롭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스파게티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46위로 데뷔하며 르세라핌의 첫 영국 톱 50 진입곡이 되었고 국내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국제적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팬들은 스파게티와 2025년 월드 투어를 그룹이 비난의 물결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라이브 실력을 향상시켰다는 증거로 보았다. 반대편은 제이홉과의 협업이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한 방패라고 주장했다. 중립적 입장에서는 이것이 K-팝에서 음악과 대형 파트너십을 통해 내러티브를 전환하는 전략의 명확한 예시라고 평가했다. 앨범과 판매 실적을 보면 안티프레자일은 밀리언셀러가 되었고 그룹을 빌보드 200에 진입시켰으며 한때 14위까지 기록했다. 국제 언론은 그들을 이끌 그룹으로 가는 기회에 있는 신인이라고 불렀다. 2025년이지 크레이지 핫 LP는 한국에서 118만 장 이상 판매되며 한국음악 콘텐츠 협회로부터 밀리언 인증을 받았다. 이지 크레이지 핫 월드 투어는 약 30회의 공연으로 많은 매진 공연을 기록했으며 싱가포르, 마닐라, 텍사스 등 현지 언론은 탄탄한 무대, 강력한 비주얼, 좋은 팬 소통을 칭찬하며 라이브 무대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디지털과 국제 성과 측면에서 이지는 르세라핌을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에 올렸다. 제이홉과 함께한 스파게티는 그들의 첫 영국 싱글 차트 톱 50 진입곡으로 40여기를 기록하며 글로벌 도달 범위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네티즌 반응을 보면 2024년 코첼라는 극도로 강력한 보컬 비판의 물결을 일으켰고 멤버들은 초기 급증 후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잃기까지 했다. 2025년 윤진이 코첼라 이후 그룹의 미래가 두려워 울었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고 말한 인터뷰는 많이 공유되었고 이전보다 공감적인 댓글을 많이 받았다. 르세라핌의 커리어를 분석해보면 성과 측면에서 그들은 톱걸 그룹의 기준을 충족한다. 밀리언셀러 앨범, 빌보드 200, 핫백, 월드 투어, 제이홉 협업, 영국 차트 진입 등이 그 증거다. 이미지 측면에서 그들은 전형적인 사례다. 강력하게 푸시받으면서도 가장 미움받을 수 있지만 음악이 좋고 진정으로 개선한다면 국제시장은 여전히 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캔들과 논란은 양날의 검이었다. 김가람 학폭 스캔들은 그룹의 한국 대중앞에서의 출발점을 더러운 과거를 가진 그룹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그룹을 떠났음에도 이 그림자는 새로운 논란이 생길 때마다 언급되었다. 2024년 코첼라는 능력에 대한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들이 레벨을 올려야 하는 전환점이기도 했다. 그들이 잘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뒤 대형 투어와 협업으로 컴백한 것은 그룹이 진정한 안티프레자일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맞았지만 다시 일어선 것이다. 4세대 K-팝의 맥락에서 르세라핌은 하이브의 극도로 높은 기대, 아이브, 에스파, 뉴진스, 아일릿과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모든 라이브 무대가 한음 한음 감시받는 시대의 교차점에 존재한다.
그들은 K-팝이 비주얼과 퍼포먼스를 우선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라이브 보컬 능력을 우선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생생한 예시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르세라핌이 하이브 레이블 체제 내에서 방탄소년단 이후 첫 걸그룹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자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압박감도 안겨주었다. 방탄소년단이 세운 기준은 너무나 높았고 업계와 팬들은 하이브의 다음 성공작이 무엇일지 주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감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확대경 아래 놓았고 작은 실수도 큰 논란으로 번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멤버 구성 자체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쿠라는 일본 아이돌 그룹 HKB48과 아이즈원 출신으로 이미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차원 역시 아이즈원 출신으로 한국 팬들에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이들의 재데뷔는 아이즈원의 해체 이후 팬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고 자연스럽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허윤지는 미국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국제적 감각을 더했고 카즈아는 발레리나 출신으로 우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막내 홍은채는 청량한 에너지로 그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멤버들의 조합은 그룹의 정체성을 더욱 복잡하고 풍부하게 만들었다. 음악적으로 르세라핌은 걸크러쉬 콘셉트를 넘어서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하려 노력했다. 피어리스와 안티프레자일에서 보여준 강렬하고 당당한 이미지는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안티프레자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단순히 강하다는 의미를 넘어 역경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는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는 코첼라 사건 이후 그들이 보여준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는 그들의 음악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철학이자 삶의 태도임을 보여준다. 그룹의 미래는 여러 요소에 달려 있다. 그들이 계속해서 라이브를 개선하고 단순히 스튜디오 그룹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들의 시장이 점점 포화되는 가운데이지 크레이지, 핫, 스파게티와 같은 고유한 음악 색깔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동시에 하이브 내에서의 위치도 중요한 변수다. 뉴진스와의 복잡한 관계, 아일릿 같은 후배 그룹의 등장은 르세라핌이 레이블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결론적으로 성과를 보면 르세라핌은 학폭 스캔들에 연루된 신인에서 밀리언셀러이자 빌보드 200, 빌보드 핫백 진입, 월드 투어 개최, 그리고 최근에는 제이홉과의 스파게티로 영국 차트 톱 50에 오른 걸그룹이 되었다. 평가를 내리자면 그들은 특별한 케이스다. 강력하게 푸시받는 이걸 그룹이면서도 동시에 코첼라와 비난의 물결이라는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2025년에 이르러 그룹이 파괴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투어는 여전히 뜨겁고 협업은 여전히 크며 국제 언론은 여전히 그들을 K-팝의 중요한 얼굴 중 하나로 본다. 기대를 담아 말하자면 르세라핌이 계속해서 라이브를 개선하고 피어리스와 안티프레자일 콘셉트를 유지하되 자만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도 확고히 자리 잡고 글로벌 영향력 높이는 4세대 걸그룹 중 드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그들이 첫날부터 선택한 이름인 아임 피어리스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르세라핌의 앞으로의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들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